그날 밤 10시, 78세 복순 할머니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모님, 오늘은 푹 주무셔야죠. 난 안 마실래. 왜요? 계속 드셔왔잖아요. 시끄럽게 이제 와서 뭘 알아채려고 해요? 툭. 차를 마신 복순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현관에서 딸 미라가 들어왔어요. 엄마. 맞아, 당신이 문제였어. 당신도 보내줄게. 이제 같이 쉬세요. 거기 멈춰! 돌봄 도우미가 살인자였다면, 매일 마시던 허브차에 독이 들어있었다면, 가장 믿었던 사람이 모든 걸 빼앗으려 했다면, 여러분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한 달 동안 서서히 죽어가던 복순 할머니,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나타난 구원자.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을 거예요. 이야기 시작 전 잠깐,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제가 사연을 전해드릴 때 가장 큰 힘이 돼요. 그럼 이제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모든 게 시작된 그 새벽으로. 봄골 시장 뒤편 낡은 단층 집에서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모님, 죽 끓였어요. 정나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복순을 깨웠어요. 교회에서 소개받은 돌봄 도우미였는데 벌써 한 달째 이 집의 새벽을 열고 있었어요. 나래는 매일 새벽마다 죽을 끓이고 마당을 쓸고 약을 챙겼어요. 한복순 할머니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늙으면 이런 도움도 받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나래는 항상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톱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말투도 공손하고 웃음도 자연스러웠어요. 복수는 이런 나래가 마음에 들었어요. 딸 미라가 해외에 있어서 외로웠는데 나래가 와서 집안이 훨씬 활기를 찾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나래가 커피를 내오면서 작은 하얀 알약을 갈아서 섞고 있었어요. 집중력에 좋아요. 나래가 환하게 웃으며 설명했어요. 복수는 잠깐 멈췄어요. 낯선 향이 났기 때문이었어요. 복수는 의심스럽지만 거절하기 어려워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런데 마시고 나니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했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나래는 복순의 표정을 살피더니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 미소 뒤로 뭔가 차가운 게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복순은 그냥 넘겨버렸어요. 하루 종일 몸이 무거웠어요. 평소에는 오후가 되면 시장에라도 나가곤 했는데 오늘은 자꾸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저녁때가 되어서야 정신이 조금 또렷해졌는데 그때까지의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기억이 흐릿했어요. 나래는 복순이 하루 종일 잘 잤다며 흡족해했어요. 밤이 되자 복순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몸이 늙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었고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괜한 생각이 드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문득 딸 미라가 보고 싶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나래가 해외 전화비가 비싸니까 꼭 필요할 때만 하시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었어요. 지금 같은 때일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일까요? 복수는 다시 나래의 미소를 떠올렸어요. 완벽하게 친절하고 완벽하게 따뜻한 그 미소. 그런데 왜 그 미소 뒤에 뭔가 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복수는 고개를 저으며 잠을 청했어요. 아마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이런 기분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며칠이 지나자 복수는 휴대폰이 자주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분명히 침대 옆 탁자에 뒀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없었어요. 내 폰이 어디 있지? 그러면 나래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충전했어요 라며 돌려줬어요. 그런데 메시지함을 열어보면 텅 비어 있었어요.
분명히 미라한테서 온 카톡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복순이 물어보면 나래는 스팸 메시지 같아서 삭제했다고 했어요. 요즘 사기 메시지가 많다며 미안하다는 듯이 웃었어요. 복수는 뭔가 이상하지만 나래의 친절한 표정을 보면 의심하기가 어려웠어요. 나래가 자신을 속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우편함 열쇠도 없어졌어요. 며칠 전까지 서랍에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어요. 나래는 자신이 챙기겠다며 우편물들을 가져다 줬어요. 이모님 허리 아프신데 매번 나가실 필요 없어요. 친절한 말이었지만 은행에서 오는 통지서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물어보면 중요하지 않은 광고라며 버렸다고 했어요. 복수는 점점 자신의 일상에서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폰도 우편도 심지어 집 열쇠까지 나래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나래는 복순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복수는 마치 자신의 집에서 손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나래가 허브차를 내왔어요. 숙면에 좋대요. 교회 집사님이 직접 우린 거예요. 복순이 한 모금 마시는데 혀끝이 저렸어요. 쓴맛도 났어요. 맛이 좀 이상한데. 나래는 처음엔 그렇다며 몸에 좋은 건 다 쓰다고 했어요. 그날 밤 복수는 잠을 못 잤어요. 설사가 나고 손이 떨렸어요. 머리도 아프고 속도 미식거렸어요. 새벽에 나래가 와서 괜찮냐고 물었어요. 소화가 안 되신 것 같네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소화도 좋고 잠도 잘 잤는데 나래가 온 뒤로 자꾸 몸이 이상했어요. 하지만 나래에게 말하면 나이 탓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나래를 보면 정말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았지만 뭔가 어긋나는 퍼즐 조각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보건소 진료실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의사 선생님은 바빠 보였고 복수는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 밖에서 나래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모님이 요즘 길을 잃으세요. 어젯밤에도 화장실 찾는다고 부엌에 가셨어요. 복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나래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의사 앞에 앉으니 긴장이 됐어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00에서 7을 빼면 복수는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머리는 멀쩡했어요. 하지만 나오는 길에 진단서를 보니 초기 치매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복수는 어리둥절했어요. 분명히 다 맞게 답했는데 왜 이런 진단이 나온 걸까요? 나래가 복순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초기니까 관리만 잘하면 괜찮아요. 집에 돌아와서도 복수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이상해진 건가? 요즘 확실히 깜빡하는 게 많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병 때문인 건가요? 나래가 의사에게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길을 잃는다고? 화장실을 못 찾는다고? 그런 적이 정말 있었나? 그날 밤 나래가 또 허브차를 내왔어요. 복수는 잔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뒀어요. 나 오늘은 괜찮다. 나래가 웃었어요. 반잔만 드세요. 약 생각하고. 복수는 거절하기 어려워서 반잔을 마셨어요. 그날 밤 꿈에서 죽은 남편 구두가 쓰러져 있었어요. 남편은 항상 구두를 가지런히 세워두는 사람이었는데 잠에서 깨니 정말로 마루에 구두가 쓰러져 있었어요.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구두를 세웠어요. 내가 건드린 건가 아니면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건가? 예전에는 이런 사소한 것들도 다 기억했는데 요즘엔 자신이 한 일도 헷갈렸어요.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나래가 말한 대로 정말 치매가 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복수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나래가 태블릿을 들고 왔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이모님, 이거 전자위임장이에요. 공과금이나 관리비 같은 거, 가상금 안 내게 도와드릴게요. 복수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어요. 이게 다 뭐야? 그냥 공과금 대신 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이모님 귀찮으시잖아요. 나래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지만 복수는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요즘 기억력도 안 좋고 은행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결국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이상한 문자가 왔어요.
통장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복수는 깜짝 놀랐어요. 나래야. 이게 무슨 문자야? 아, 보안 때문에 은행에서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새 번호는 제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복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했는데 이게 맞나 싶었어요. 그런데 나래가 계속 말했어요. 이모님,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시니까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요즘 정말 깜빡하는 게 많았거든요. 은행 통지서도 우편함에 오지 않았어요. 제가 다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나래가 말했어요. 복수는 자꾸 뭔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 집인데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자신의 돈, 자신의 우편, 자신의 휴대폰까지 모든 게 나래를 거쳐야만 했어요. 밤에 나래가 보양죽을 끓여왔어요. 몸보신 하세요. 복수는 한 숟갈 뜨다가 멈췄어요. 쓴맛이 났어요. 이상한 맛이 나는데. 나래가 웃었어요. 기력에 좋은 한약재 넣었어요. 처음엔 쓰죠. 복수는 억지로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무거워졌어요. 나래는 복순이 다 먹는 걸 보면서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복수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걸까? 나래가 오기 전에는 비록 외롭긴 했지만 자유로웠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나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형편없이 늙었나? 복수는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확실히 예전보다 야위긴 했지만 아직 정신은 또렷했어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보는 걸까요? 복수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딸 미라의 주소가 적힌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날에 몰래 편지를 썼어요. 손이 떨렸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갔어요. 미라야. 엄마는 아직 괜찮다. 그런데 집안일이 내가 아는 방식과 다르게 흘러간다. 돌봄 도우미가 와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뭔가 이상해. 내 폰도 자꾸 없어지고 우편도 못 받고 은행 일도 다 맡겼어. 엄마가 엄마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말 내가 이상해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 시간 되면 한번 와봐. 편지를 봉투에 넣고 다음 날 아침 우체통까지 갔어요.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쐬니 머리가 좀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도 들렸고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도 정겹게 느껴졌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리웠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나래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이모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나래의 눈빛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바람 좀 쐬었어. 복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나래가 또 허브차를 내왔어요. 복수는 잔을 밀어뒀어요. 오늘은 안 마실래? 나래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다시 웃었어요. 몸에 좋은데 왜요? 그냥 오늘은 싫어. 복순의 작은 거부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꿨어요. 나래는 억지로 웃으면서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설거지하는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어요. 복수는 창밖을 봤어요.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나무들이 흔들리고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어요. 그 그림자 속에서 뭔가 검은 것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복수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나래가 부엌에서 나와서 말했어요. 이모님, 내일은 좀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투가 어딘지 다르게 들렸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좀 더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었어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복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미라가 편지를 받고 올까요? 아니면 바쁜 딸에게 괜한 걱정만 끼치는 걸까요? 그런데 정말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복수는 창밖의 달을 봤어요. 달빛이 마루에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 달빛 속에서 남편의 구두가 또 쓰러져 있는 게 보였어요. 이번엔 꿈이 아니었어요.
복수는 벌떡 일어나 구두를 바로 세웠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해. 누가 뭐라고 해도 10일 정도가 지나고 서미라가 집에 들어섰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타고 왔는데 엄마 편지를 받고 가슴이 철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니 엄마가 많이 말라 있었어요. 볼도 푹 꺼지고 손목도 앙상했어요. 엄마, 미라가 복순을 끌어안자 복순은 딸의 품에서 울먹였어요. 미라야. 왔구나. 그때 부엌에서 나래가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따님 오셨네요. 이모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었는데 다행이에요. 나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미라는 나래를 살펴봤어요. 깔끔하고 친절해 보이는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편지에서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나래는 복순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고 요즘 많이 헷갈리며 밤에도 자주 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요양원 안내서를 내밀었어요. 서류는 미리 준비해뒀어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미라는 그 종이를 받아서 찢어버렸어요. 내가 직접 결정할게요. 나래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가 다시 웃었어요. 물론이죠. 가족이 결정하셔야죠. 복수는 딸 손을 꼭 잡았어요. 미라야. 엄마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어. 미라는 엄마 눈을 봤어요. 또렷하고 간절했어요.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눈이었어요. 엄마, 내가 지킬게 걱정하지 마. 미라의 다짐을 듣고 나래의 미소가 더욱 굳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친절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그날 저녁 미라는 엄마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복수는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말했어요. 허브차를 마신 후에 이상한 증상들, 사라지는 휴대폰과 우편물들, 그리고 자꾸 흐릿해지는 기억들에 대해서요. 미라는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화가 났어요. 이건 단순한 노인 케어가 아니었어요. 뭔가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엄마가 말한 허브차 이야기가 가장 의심스러웠어요. 엄마, 내일부터는 내가 여기 있을게. 복수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처음으로 안심이 됐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미라는 엄마 방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침대 옆 서랍에 약 봉투들이 가득한데 어떤 것들은 병원 이름이 없었어요. 처방전도 없고요. 그냥 하얀 봉지에 알약들이 들어있을 뿐이었어요. 또 다른 서랍을 열어보니 엄마 도장이 스캔된 종이들이 있었어요. 여러 장이나 복사해뒀네요. 달력을 보니 빨간 펜으로 외출 금지라는 글씨가 적힌 날들이 많았어요. 이게 다 뭐예요? 미라가 나래에게 물었어요. 이모님 안전을 위해서요. 혼자 나가시면 길 잃을까봐 걱정돼서요. 나래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때 부엌에서 향초를 피우는 냄새가 났어요. 매캐하고 역한 향이었어요. 복순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라가 창문으로 갔는데 밖에서 잠금쇠가 걸려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미라가 놀라서 물었어요. 방범용이에요. 요즘 도둑이 많다고 해서요. 나래의 대답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어요. 숨이 막혔어요. 향초 연기가 문 닫힌 방 안으로 자꾸 들어왔어요. 복수는 숨을 헐떡이며 기침을 계속했어요. 창문 좀 열어요. 엄마가 숨을 못 쉬어요. 오늘은 꽃가루가 많아요. 알레르기 때문에 안 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나래가 미소 지으며 거절했어요. 미라는 창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창문 좀 열어주세요. 밖에서 최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님, 잠깐만요. 지팡이로 잠금쇠를 툭 치자 창문이 열렸어요. 찬 공기가 들어오고 복순이 숨을 몰아쉬었어요. 나래는 눈빛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미라는 최노인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최노인은 시장 경비로 일하는 분이었는데 평소에 복순을 많이 챙겨주셨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요즘 많이 이상하셔. 예전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최노인의 말에 미라는 더욱 확신이 섰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미라는 집안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냉장고 안에는 이상한 약재들이 있었고 찬장에는 복순이 먹지도 않는 건강식품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허브차 봉지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모두 라벨이 없는 수상한 것들이었어요. 날에는 미라가 집안을 뒤지는 걸 보면서 계속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점점 어색해 보였어요.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밤이 되자 나래가 일찍 가겠다고 했어요. 내일은 좀 늦게 올 것 같아요.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요. 그 말을 듣고 미라는 내일이 중요한 기회라는 걸 직감했어요. 나래가 없는 동안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였어요. 미라는 다음날 보건소에 가서 약 봉투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의사가 약들을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이거 수면 유도제예요. 그리고 이건 기억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네요. 미라는 손이 떨렸어요. 이걸 치매 환자한테 주면 어떻게 되나요?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아니면 멀쩡한 사람도 치매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의사의 말을 녹음기에 담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나래가 보양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이모님 기력 보충하게요. 복순이 한 숟갈 뜨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또 쓴맛이 나네. 한약재 넣었어요. 몸에 좋거든요. 그때 미라가 끼어들었어요. 내일 복지과 직원이 와요. 엄마 상태를 직접 확인하러요. 나래의 눈빛이 순간 번쩍였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곧 부드럽게 웃었어요. 좋네요. 전문가가 보시면 마음이 놓이겠어요. 그런데 그 웃음 뒤로 뭔가 싸늘한 게 스쳐갔어요. 복수는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날 저녁 나래가 평소보다 일찍 가겠다고 했어요. 내일 일찍 와서 정리할게요. 문을 나가면서 뒤돌아보는 나래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 같았어요. 미라는 엄마와 둘이 남자 이야기했어요. 엄마, 정확히 언제부터 이상했어요? 복순이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나래가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부터 허브차 마시고 나면 머리가 아팠어. 미라는 보건소에서 들은 이야기를 생각했어요. 수면 유도제와 기억력 장애 성분. 그런 것들이 허브차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나래는 계획적으로 엄마를 병들게 만들고 있었던 거였어요. 엄마, 내일부터는 절대 나래가 주는 음식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미라야, 나래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복순이 물었어요. 미라도 정확한 이유는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나래가 뭔가 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밤늦게 미라는 나래가 평소에 서류를 보관하던 부엌 찬장을 뒤져봤어요. 높은 곳에 있는 선반 뒤쪽에 숨겨둔 파일들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서 복순 명의의 대출 서류를 발견했어요. 이미 승인된 것들이 여러 건 있었어요. 또한 진명의 이전 서류도 있었는데 모두 복순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제 나래의 목적이 명확해졌어요. 복순을 무능력하게 만든 다음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라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일이 마지막 기회야. 그날 밤 미라는 경찰에 신고를 해뒀어요. 내일 복직과 직원과 함께 오기로 했는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오늘 밤에도 한번 확인하러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나래가 마지막 수를 쓸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역시나 밤 10시쯤 나래가 다시 집에 왔어요. 깜빡한 게 있어서요. 손에는 허브차를 들고 있었어요. 이모님, 오늘은 푹 주무셔야죠. 내일 검사 받으실 텐데 컨디션 관리하셔야 해요. 복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난 안 마실래. 이제는 확실했어요. 그 차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있다는 걸요. 나래의 웃음이 굳어졌어요. 왜요? 계속 드셨잖아요. 이제 안 마실 거야. 복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순간 나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복순의 턱을 잡고 허브차를 억지로 들이부었어요. 시끄럽게. 이제 와서 뭘 알아채려고 해요? 복순이 캑캑 기침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 엄마. 미라가 편의점에서 돌아왔어요. 복순은 바닥에 쓰러져 있고 나래는 주방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16년 동안 남의 집 치마꼴이나 붙들고 살았어요.
이제 내 차례예요. 나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당신도 이제 같이 쉬세요. 미라가 뒷걸음질 쳤어요. 나래가 칼을 휘둘렀어요. 바로 그때 창문이 깨졌어요. 거기 멈춰! 최 노인이 지팡이를 들고 들어왔어요. 할머니들 괴롭히는 년이 또 있네! 최 노인이 지팡이로 나래의 손목을 쳤어요. 나래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어요. 그 순간 미리 약속했던 복직과 직원과 경찰이 뛰어들어왔어요. 정나래 씨, 무기를 내려놔요. 나래가 소리쳤어요.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다 관리했잖아. 경찰이 방패로 밀면서 수갑을 채웠어요. 복직과 직원이 응급키트를 꺼냈어요. 맥박 약하지만 있어요. 복순이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미라가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정나래 씨, 사기, 노인학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래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어요. 자신이 복순을 돌봐줬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느냐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어요. 허브차에서 검출된 수면 유도제, 무단으로 처리된 대출과 계약서들, 그리고 복순을 감금하기 위한 장치들까지. 구급차가 도착했고 복순은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 달 넘게 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회복에 시간이 필요했어요. 미라는 구급차 안에서 엄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 내가 지킬게. 복순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드디어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어요. 며칠 뒤 모든 게 정리됐어요. 전자위임장은 무효 처리되고 빼앗긴 재산도 돌아왔어요. 나래가 복순 명의로 대출받은 돈도 있었지만 다행히 사기 피해로 인정받아서 해결됐어요. 미라는 해외 일을 정리하고 봄골에 남기로 했어요. 엄마 혼자 둘 순 없어. 복순은 딸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너도 네 생활이 있는데 엄마가 더 중요해. 그리고 나도 한국이 그리웠어. 미라가 웃었어요. 최 노인은 하루에 한 번씩 들러서 안부를 물었어요. 할머니가 용감하게 잘 버텨냈어. 복수는 이제 스스로 밥을 해 먹었어요. 허브차 대신 보리차를 끓이고 된장국도 끓였어요. 손놀림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미라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은 무슨 생각해? 복수는 창밖을 보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그 사람이 내게서 빼앗으려고 했던 게 뭔지 이제 알겠어. 돈이나 집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어. 내가 나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미라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를 지키자.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그날 밤 복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복순 할머니처럼 우리 주변에도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작은 변화나 이상한 점을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어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야기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만약 여러분이 미라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나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 어르신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